이제 가게를 이제 인수를 했다는 거는 권리금 주고 영업권을 샀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 그 가게가 매출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를 이제 보고 영업권을 평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장사를 해보면 분명히 내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손님들 많고 막 이런 경우는 많았는데 막상 내가 장사 시작하면 그 손님들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장부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원래 이제 계약하기 전에 미리 종전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장, 요즘은 전부 다 포스 기기로 하니까 거기에 전산에 등록된 걸 다 다운받아서 최소 뭐 몇 년치 이런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못 하셨다면 사실 소송이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면 결국에는 계약을 할 때에 그 권리금을 평가했던 기준이 뭐였는지 비교를 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지금 매출이 나오겠다라고 하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망에 의한 취소가 재판에 갔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사실은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종전 장사하던 사람의 매출 정보를 빨리 이제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수를 했다는 거는 인수를 해가지고 새로 인테리어에서 완전히 다른 가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 전에 장사하던 사람의 브랜드를 그대로 인수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브랜드 그 사업자가 세금 신고한 것이 얼마였는지 이런 거 확인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취소한다라고 하고 뭐 줬던 권리금 돌려받고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기망을 했다라 그게 이제 불법행위다라고 해가지고 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럼 계약 전에 이런 매출 자료나 이런 거를 좀 공신력 있는 거를 잘 확인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권리금 계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 분들한테 권리금 산정을 위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감정평가사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치의 뭐 매출 자료라든가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같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말씀할 수가 있는데, 소송으로 해서 돈 들어가는 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세무 기장 같은 것도 하셔야 될 테니까 아시는 회계사나 세무사님이 있다면 그런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문을 구해보실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권리금 산정을 위한 평가 의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수를 하고 계약까지 해서 가게를 운영하면 계약 취소나 이런 거는 해가지고 뭐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고 이런 건 가능성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취소가 된다면, 그러니까 취소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데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걸로 되거든요. 그걸 이제 소급한다라고 하는데, 소급을 하면 처음부터 무효였으니까 줬던 거 있으면 다 돌려받아야 되고, 내가 또 받았던 거 있으면 그대로 돌려줘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취소에 이르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취소는 법에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뭐 사기 취소라든가, 뭐 우리가 강박, 그러니까 협박 같은 거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이런 강박에 의한 취소라든가, 또는 뭐 미성년자 거래한 거 취소라든가, 뭐 이런 몇 개 정형화된 것 말고는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속았다. 속았으면 뭘 속였냐. 그러면 속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예를 들면 지금 매출이 문제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매출에 대해서도 알려줄 의무가 있었냐.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나 순수익이 계약 전에 보여준 자료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이렇게 공신력 있는 음. 어떤 이렇게 자료였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따질 수가 없겠네요. 매출이 줄어드는. 어렵죠. 그러니까 매출이 준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계엄 이후에 소상공인분들 되게 장사 안 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직전에 내가 인수를 했었다. 근데 그런 예상치 못한 어떤 외부적인 사태가 터져가지고 장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 장사했던 사람이 허위로 기재한 게 아니라면, 매출 정보에 대해서는 자기도 정확하게 기재를 했던 거라고 하면 단순히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취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 사전에 이제 전문가분 한테 아무리 확실히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이것도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의 문제여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변수가 생기는 것까지를 상대방한테 책임을 묻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진짜 많아요. 나도 장사가 안 돼서 빨리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은데 장사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와서 인수할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때만 잠깐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뭐 이벤트를 한다던가 또는 뭐 사람들을 좀 모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기망이죠. 그래서 영업을 인수를 하시고 싶으시면 무조건 바로 그 사람 만나서 거래한다기보다도 거기를 지속적으로 좀 장기간 가봐야 돼요. 뭐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되고. 근데 생각해보면, 아, 그러면 뭐 석 달, 넉 달 어떻게 갑니까? 아,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인생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시간도 투입을 못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에 저가 커피, 뭐, 이런 거 프랜차이즈를 계속하는 대기업들이 음, 여러분들 소상공인 기업하는데, 그때도 얘기 들어보면, 이제 매출을 좀 높여서, 가짜 매출이라고 하는데, 높여서 이제 매도하려고, 음. 자기 돈도 없고, 그렇게 막 매출 끌어서 하다 보면, 그 자료는 또 이제 회계상으로 또 실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회계사 친한 친구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숫자적으로 분식을 한다는 거죠, 결국 그거는. 그거는 웬만하면 또 다 잡아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송,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사감정이라고 하는데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으로 하는 감정이나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의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종전에 매출이 이 정도가 나왔다라고 해서 내가 인수를 했는데 실제로는 적게 나오더라. 그러면 종전에 나왔다는 매출의 허수는 없는지 이런 좀 분석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